미국이 창조한 미친 과학기술의 UFO, VZ9 에브로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괴상한 군용기라고 볼 수 있는 에브로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UFO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접시처럼 생긴 외형에 쏜살같이 하늘 동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생각나죠? 흔히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미확인 물체라는 뜻을 갖고 있는 UFO를 진짜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미군들은 종종 UFO를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3차 세계대전을 대비해 군용으로 제작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7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의 행방에 대한 다양한 음모론이 존재했습니다. 나치의 비밀부대가 남미나 남극에 숨어있다던가 달에 기지를 건설했다는 등 어이없는 가설이 난무했죠.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아이언 스카이와 울펜슈타인 등 영화나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론이 탄생하는 이유는 나치 독일이 보병용 자동소총, 제트전투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 현대전을 대표하는 무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실전 배치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비록 실전에 쓰이지는 않았더라도 개발이나 연구가 진행된 신박한 장비도 덜어 있었는데 음모론자들은 나치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짜 달까지 도망간 게 아니냐는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치의 달기지 음모론 같은 황당한 가설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무기가 있는데 바로 하우네부라는 항공기입니다. 딱 봐도 UFO가 떠오르는 비행접시죠. 이런 특이한 외형 때문에 지금까지 UFO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우네부를 본 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하우네부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제작된 적이 없는 기체였습니다. 전쟁 말기 나치가 결전병기라고 주장했던 피천라테 육상순양함 같은 병기처럼 말이죠. 흔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속에 등장할 법한 무기들은 공포전략으로 등장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실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개쩌는 놈들이다 라는 것을 적에게 알려줘서 겁을 주기 위함이죠. 즉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만들 계획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우네부가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딱 좋게 생겼기 때문인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이런 비행접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비행접시가 연합군 항공기를 기습하고 사라졌다는 일명 푸파이터 목격담도 전쟁 내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하우네부가 존재했다는 소문을 넘어 1950년대에는 미국 로즈웰에서 UFO가 추락했다는 소문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옛날에 존재했던 하나의 이야기에 그쳤겠지만 미국은 상상을 현실로 가져오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미국에선 새로운 군용무기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나아가 소련이 1957년에 세계 최초로 무인위성을 발사하고 미국이 공산진영보다 과학경쟁에서 밀린다는 생각이 들자 미국은 더욱더 쪼들리게 되죠. 그렇게 공학기술부터 기초과학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장 필요가 없어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기술을 미리 연구해보자면서 억소리 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때 주목받았던 기술이 바로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 기술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공군기지와 활주로가 가장 먼저 박살나더라도 이런 전투기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륙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 3차 세계대전 같이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끼리 싸운다면 활주로 같은 시설이 멀쩡할 수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의 수직 이착륙이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던 개념이었고 이를 어떻게 항공기에 적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앱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던 설계자 잭 프로스트는 팬케이크같이 생긴 원형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비행접시 모양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걸 떠올립니다. 설계 방식만 보면 수직 이착륙이라는 기술을 적용하기에 딱 알맞은 디자인이었죠. 이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캐나다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파격적인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들이부어야 하자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결국 캐나다는 푼돈만 쥐어주고 에브로의 예산 지원을 끊어버렸죠. 갑자기 돈줄도 밥줄도 끊겨버린 개발사는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 비밀 프로젝트를 언론에 흘려버렸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UFO의 현실화가 상상 속의 이야기로 잊혀지나 싶었던 순간 돈다발을 한 보따리 들고 있는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미국이 수직 이착륙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사에 돈을 쥐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책에서 구경이나 해야 할 뻔한 프로젝트가 한 번 더 생명줄을 연장하게 되는데
있었는데요. 이렇게 급하고 필요해서 덜컥 받은 돈이었지만 자본주의 그 자체인 미국이 이 돈을 그냥 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숙제를 함께 주었죠. 첫째, 우리 미군은 산이든 사막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를 원한다. 둘째, 어디서든 이륙은 하는데 그게 헬기처럼 제자리에서 되었으면 좋겠다. 셋째, 이 친구가 정찰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실어 날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멋진 항공기를 만드는 김에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적 레이더도 부수고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면 정말 멋질 것 같다 라는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마디로 항공기처럼 날아다니는데 헬리콥터처럼 활용하고 싶다는 도둑놈 심보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헬기가 전투기처럼 초음속 저공 비행을 하는 것이란 건데 저한테 이 숙제를 줬다면 줬던 돈 다시 돌려주면서 거절을 했을 법한 내용이죠. 하지만 제작사 에브로는 어찌된 영문인지 가능하다고 대답하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패기에 놀란 미군은 VZ9이라는 멋진 이름도 지어줬는데요. 관리자들은 에브로에서 만들었다고 에브로카라는 별칭까지 붙여주게 되었죠. 진짜 만약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병력 수송, 정찰, 전투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역사상 레전드 다목적 군용기로 기록되었을 것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작사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실제 등장한 시제기의 성능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사에서 진행한 풍동 실험에 의하면 VZ9 에브로카는 불안정하고 속도도 느렸죠. 그도 그럴 것이 원반형 날개를 가진 파격적인 항공기라 날아가는 것도 놀라울 만큼 신기한데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기 제어 기술마저 없던 시절이니 이거 완전 답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군에서는 VZ9 에브로카를 꾸준히 연구를 해볼 만한 흥미로운 기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개발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만으로도 계속 개발을 지원해주고자 했죠.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기술이라도 언젠가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줄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제기 2호가 완성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에브로카의 성능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엔진 출력이 너무 약해서 고작 시속 56km밖에 비행하지 못했고 고도를 조금만 올려도 항공기가 너무 불안정해서 제대로 날지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에브로카를 운행한 시험 비행사가 이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닌 비치볼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 같다고 배민 1점짜리급 악평을 남기기도 했죠. 한두 번 항공기를 타본 것도 아닌 초베테랑 시험 비행사가 이렇게 느끼는 수준이라면 평범한 조종사들이 에브로카를 다루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럼 대충 완성시켜 정찰용으로도 써보려 했으나 그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면 항공기에서 큰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은밀함을 요구하는 정찰 작전을 위한 항공기로서도 최악이었죠. 이로써 에브로카가 남긴 업적은 UFO같이 생긴 원형 접시도 어쨌든 비행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 더 밝힌 것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날아다니는 무언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물론 개발사 측에서는 속도와 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10년이 넘게 개발을 했음에도 결과가 너무 처참한 수준이었기에 미국 정부는 1961년 3월 예산을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아쉬웠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VZ9 에브로카를 제안해보았지만 미국도 못하겠다고 내다버린 것을 주워 담을 용기 있는 나라는 없었는데요.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시험 비행에 사용되었던 1번기와 2번기는 박물관에 전시되었죠. 그래도 에브로카는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지만 아예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브로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수직 이착륙 기술은 후에도 계속 발전을 이어갔고 끝내 오늘날 군사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죠. 또한 현재 중국은 미국이 중국 대륙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적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타격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 등장할 미래 전투기에는 에브로카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에서든 이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에브로카는 실패한 항공기였지만 이리저리 자신의 흔적을 많이 남겨두었죠. 에브로카의 또 다른 흔적은 루마니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디포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디포는 루마니아 국립항공연구소에서 일하는 공기역학자 이오시프 터포수와 엔지니어 라즈반 세비 박사가 개발한 드론인데요. 저속에서는 4개의 로터를 가진 쿼드콥터 방식으로 비행하다가 고속에서는 제트 엔진으로 추진하는 고효율 초음속 항공기로 변하죠. 심지어 비행 중에서 엔진의 추진 방향을 바꿔 빠른 방향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이 친구도 외형적 특징에 UFO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지만 에브로카와 같은 실패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작사 홈페이지에는 아디포의 성능을 언급하며 정찰용이나 전투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하고 영상에서도 생각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디포도 열심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아직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제작한 제대로 된 UFO는 조금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번에는 UFO를 닮은 미국의 군용기 VZ9 에브로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벌어졌던 UFO 목격 소동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항공기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